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거강금원 쥐간 찐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좀 비속한 말로 하면 쪽팔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거강금어는 정말 간단하네요. 딱 한마디 말인데 외우기도 쉽겠어요. 작일사불가구 쪼이시不可苟.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쪽팔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너무 간단하니까 외워두시고, 작일사불가구 쪼이시不可苟. 자, 그런데 이 말의 출처는 여기서 보시면 종종록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이 종종록이라는 책은 한국에 지금까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종록에서 아주 짧고도 좋은 대목들만 골라서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책에 좀 실어두었어요. 방금 말한 작일사불가구도 이 책에 48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 종종록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정치에 종사하는 기록이라는 뜻인데, 명나라 때 유명한 사상가이자 이학자 그리고 문학가이자 하동학파의 창시자인 설선의 작품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산소동 출신으로 자는 덕원, 호는 경원, 진사가 돼서 대리좌소경, 남경대리사경, 예부구시랑, 한림원 학사 등의 관직을 역임했는데, 이렇게 여러 관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를 보는 눈이라든지 벼슬자리하는 도의를 깨우쳤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관직 생활의 경험을 총결산해서 자문 형식으로 엮은 것이 바로 종종록입니다. 이 책에 정말 좋은 경구들이 많으니까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다, 이 책을 한 권 사셔서 곁에 두시면은 여러모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거강금원에 맞는 예화를 찾다 보니까 조조의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조조가 목 대신 머리칼을 잡다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행군을 하는데 앞에 아주 넓긴 넓은 보리밭이 펼쳐져요. 근데 보리가 다 익어서 추수를 할 때인데, 대군이 다가오니까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겁먹고 추수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조가 마을 원로들이나 이런 게 다시 불러가지고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릴 거니까 안심하고 돌아와서 보리를 추수를 해라, 수확해라, 이러는 건데, 그때 한 말이에요. 대소장교 번가맥전 단유 천답자 병계참수 따샤오 짱샤오 방고 마이티엔 딴요 젠타저 빙제 잔쇼. 크고 작은 장교들이요, 무릇 보리밭을 지나가에 있어서 밟는 자가 있다면 모두 아울러 목을 친다, 참수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군령을 내립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원로들은 안심이 되고, 또 병사들은 조심해서 이제 모두 말에서 내려가지고 보리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조조만 말을 타고 있었나 봐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비둘기인지 메추라기인지 새 한 마리가 갑자기 보리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조조의 말로 달려드는 바람에 조조의 말이, 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리바다 안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 구역을 망쳐버립니다. 이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라서 벙찐 표정을 짓고 조조를 지켜봐요. 바라봐요. 그때 조조가 한 말입니다. 오자제법, 오자범지, 하이 복중, 우쯔쯔파, 우쯔판쯔, 허이 후종. 내가 스스로 법령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범했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대중을 설복하겠는가, 대중을 따르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칼을 뽑아들고 자기 목을 스스로 치는 신용을 하는데, 바로 이때 총사령관이 그렇게 죽는 걸 놔두겠습니까? 바로 그때 조조가 가장 아끼는 책사이자 훌륭한 군략을 많이 낸 곽가가 뛰어나와서 말리면서, 조조를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자 춘추지의 법불가우존. 자, 옛날 춘추의 뜻을 보면 법은 존귀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저 춘추주의 法不加위尊. 그래서 승상총통대군, 기가자장, 정상 총통따진, 지커즈창. 승상께서는 줄곧 대군을 통솔해 오셨는데 어찌 자기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춘추도 들먹이고 하니까 조조는 속으로 역시 내 책사를 잘 뒀군, 뭐 이럴 때 좀 어려운 말도 쓰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죠. 그래서 조조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내 목을 자르는 대신 머리칼을 자르겠다 하고 그 앞에서 머리칼을 싹둑 자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 안 자르고 머리칼 자르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주 큰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나라 때 이 당시에 단발을 하는 것은 노예들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늘 아시겠지만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래서 그 부모한테 받은 신체발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효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불효는 중국에서는 단순히 도덕상의, 요즘처럼 도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범죄 취급을 했어요. 불효자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것과 그다음 또 단발은 노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 대신 목을 자르는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주 큰 벌을 내리는 것. 그래서 즉 승상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두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치인이 뭐 BBK였나요? 뭐 주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무슨 관직 사회에서 일들이 일어나면 적어도 조조처럼 그래도 크게 책임지는, 중한 벌을 스스로 내려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 참 존경했을 텐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한 말, 살펴본 말, 자기일사불가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제정한 법을 내가 스스로 어기고 자기는 슬쩍 빠져나간다든지 자기에게는 적용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구차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 일을 벼슬살이하는 관리는 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지금 조조가 목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다는 사실 삼국연의 제17회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삼국연의를 쓴 사람 다 아시죠? 나간중 원나라 때 사람인데 신혜암의 그 학생, 신혜암의 제자로 되어 있는데 신혜암이라는 사람은 나간중과 함께 수호전을 쓴 사람입니다. 사제가 같이 작품을 공동 집필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연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 즉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연출하고 꾸미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국연의,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부르는 삼국연의에는 이 작가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꾸며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확인 안 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17회에 나오는 조조가 목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다라는 것도 그렇게 창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서에 그런 대목이 있는지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 삼국연의는 4대 기서인 서유기, 수호전, 금병매, 서유기, 수호전, 금병매와 함께 4대 기서에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테고, 이 이야기의 그 시간적 범위는 도원결의부터 오나라 4대 황제 손우가 항복해서 천하가 다시 통일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삼국연의라고 우리는 잘 얘기하지 않고 삼국지 하는데, 이 진짜 삼국지는 중국 25사 중에 정사 25사 중에 하나, 25사의 첫 번째는 사기고 마지막은 청사고예요. 그런데 25사의 하나인 삼국지를 지은 진수, 233년에 태어나서 297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천성 사람이에요. 사천 출신. 청나라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삼국지는 조조의 아들은 조비가 세운 이 나라, 그래서 조위라고 하고, 그리고 유비가 세운 촉함, 그리고 송곤이 세운 동호의 역사를 기전체로 봉기하고 열전, 기전체로 정리한 단대사, 그러니까 그 끄는 역사라는 거예요. 단대사입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 삼국지라고 불러진 건 아니었고, 위서, 촉소, 오서로 제각기 유통되다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북조 시대에 북이라는 나라의 위서와 혼동이 되니까 북송 한평 6년에 1300년이죠. 한 권으로 최종 편집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사 삼국지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삼국지에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위서 가운데 제30권이 오한 선비 동의 열전인데, 여기에는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음루, 예, 한의 열전이 들어있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로 전해지는 역사서 중에 한국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인데, 이것이 12세기 때, 고려 때 12세기 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진수의 삼국지는 3세기 때 지어진 거니까 무려 삼국사기하고 이 삼국지하고는 9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먼저 더 오래된 사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 이 삼국지가 우리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또 나중에 이 오한 선비 동의 열전도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내용들이 간단하네요. 삼국시대는 서기 220년에서 280년, 자 여기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다투어 싸우다가 진나라, 서진으로 통합되는 이 시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원래 이제 삼국연의는 이 220년에서 280년 사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앞에 도원결의, 황건적이 나오고 하는 한나라 말부터 다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여기 도표로 보면은 바로 이 삼국시대는 세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나라가 각축을 벌이다가 다시 통일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 약 60년, 삼국시대 자체만으로는 중국 역사상 또 세세 황제가 경립해서 서로 쟁투를 벌인 그런 시대.
약 60년의 시대였다는 60년간의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살펴본 거강금원 작일사불가구 做以事 不可苟 지금 여기 혹시 알아보실 수 있겠나요? 여수 대표 캘리그라퍼인 여수에서 캘리그래피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죠. 우리 이민정 작가님이 이 책을 보고 지금 사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책을 보고 그 중에 좋은 글 하나를 갖다 뽑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써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부탁드린 적이 없는데 이 글을 써가지고 작품으로 내셨어요. 자, 어뜻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작일사불가구,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구차에게서는 안 된다. 참 멋진 캘리그래피 작품이죠. 자, 이 작품 어떤 사람의 사무실에 가장 어울릴까요? 네,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참 이 작품을 모셔갈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제3화 구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거강근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